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니쌤입니다. 오늘은 153번 쿠팡의 로켓 회피에 대한 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아람님의 글이지요. 얼마 전에 우리, 저기, 이 근처에서 경기도 덕평이라는 곳에서 큰 이제 쿠팡의 이제 그 물류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있고, 여기서 진압하시던 소방관 한 분께서 그만 이제 순직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쿠팡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썼던, 여러분도 아마, 근데 여러분 전산거래 아직 못할 것 같고, 청소년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아마 대부분 쿠팡을 아마 로켓 배송이라는 쿠팡의 대표적인 서비스 이름이 로켓 배송이라는 겁니다. 거의 뭐 엄청 빨리 오죠. 진짜 로켓처럼 빨리 오고, 또 이제 뭐 무료 배송이고 해서 참 이게 소비자들의 어떤 그 만족도를 굉장히 만족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쪽에 의견을 손아람님께서 잘 정리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쿠팡이 이런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로켓으로 이제 회피하는 그런, 이를테면 기업의 윤리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까지도 제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튼 롤러라는 물건이 있다. 레일 아래로 커튼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플라스틱 바퀴다. 뭔지 잘 모르겠네요. 철문점이나 잡화점에서는 잘 취급하지 않는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봉지를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지만 굉장히 싼 물건이네요. 배송료 3,000원이 붙으면, 아니? 이게 1,000원인데 이게 3,000원이야? 그러면 커튼 로얄 세트 전체와 같은 돈을 지불하게 된다. 좀 불필요한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쿠팡의 장바구니에 담아놓기 딱 좋은 물건이다. 쿠팡은 바로바로 오니까. 자, 커튼 롤러에 커튼을 달려면 고리가 필요하다. 쉽게 구하는 S자형 커튼핀을 쓰면 커튼과 천장 커튼 사이에 빈틈이 생기고 보기도 깔끔하지 않다. 이럴 때 쓰는 물건으로 핀 배지라는 게 있다. 앞점과 깍지가 한 쌍을 이루는 상품이다. 커튼 롤러보다도 수요가 적은 공산품이라, 물건이라, 제품이라,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을 공산품이라고 하죠. 그러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농산품이 되겠습니다. 물건 이런 것들은 부르는 이름조차 제각각이다. 어떤 쇼핑몰에서는 브로치 뒤에 끼우는 그거 뭔지 궁금하네. 뭐로 팔리고 있다.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격은 100원도 하지 않는데 배송료가 3,000원이다. 와우. 이것도 쿠팡의 장바구니에 담아놓기 좋다. 상품 총액이 2만원을 넘기면 쿠팡에서는 무료로 배송을 해준다. 모두가 로켓만큼 빠르다는 쿠팡의 배송 속도. 이거는 어떤 내세우는 장점이고, 우리가 밝은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밝은 면이 있으면 그 이면, 어두운 면, 단점이 있는 것이죠. 어두운 면. 나는 별처럼 무수한 상품을 다 직접 배송하는 거죠. 비결이 더 궁금했다. 내가 쿠팡에서 물건들을 다 사서 쿠팡의 이름으로 배송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물건 사서 중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화재 사건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불에 타고 남은 건물의 거대한 뼈대 사진과 함께 실린 사건 기사들을 읽으면서 소비자의 편익이니까 이익, 저편의 풍경, 요게 말하는 그 이면인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그려볼 수 있었다. 그 전까지는 잘 몰랐지. 1,000원짜리 커튼 롤러, 100원짜리 핀 배지, 거미줄처럼 얽힌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이게 물건이 슝슝 내려오는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자동화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마치 거대한 부속품의 하나처럼 슝슝슝슝 지나간다고 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 상자, 상품을 빠르게 분류하는 장갑 낀 손,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화장실도 제때 갈 수 없는 직원들. 이거는 좀 비인간적이다. 그렇지. 재해의 전당, 재해. 어떤 그 산업 재해를 말하는 거죠. 다름없는 쿠팡은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대재해처벌 우리 알고 있죠. 기업이 중대재해를 했을 때 처벌하는 법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전국 언론에 사임 소식을 당일 배송한 김범석 의장. 이건 좀 그래요. 이 법을 무력화시킨 마지막 인물로 기록되진 않을 것 같다. 과거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늘려 노동법을 회피했듯이 앞으로 회사를 직접 소유하는 대신 바지 사장, 그러니까 대리인이죠. 세운 뒤 지주회사를 통해 간접 지배하는 전략, 로켓 회피라고 이분은 이름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 말을 잘 듣는 누군가를 대신하는 거야. 이름에는 계약서에는 내 이름은 없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진 않지만 그래도 회사를 지배하는 거죠. 꼼수 이런 걸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 어제도 그랬지만 꼼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그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거지. 이 중소기업까지 퍼질 거라 예감한다. 대표이사 개인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한 중대재해처벌법도 로켓 회피를 사용하는 자본 그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 이것도 이제 이 법의 약점이네요. 보완해야 되겠네요. 로켓 회피를 다스릴 대안 방법은 기업의 매출에 비례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매기는 것뿐이다. 그렇죠. 이거면 회사가 누가 됐든 바지 사장이든 누가 됐든 과징금이 이제 그 벌금 비슷한 거예요. 잘못했으니 이거면 이제 피할 수가 없겠지. 벌금으로 순이익이 조정되면 주주도 영향을 받기에 주주도 영향을 받는다. 지배자본은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다 주식회사여가지고 주주들의 어떤 돌아올 이익이 과징금으로 매겨지면 뭐야 이거 똑바로 기업 안 다스려? 기업 안 경영해? 해서 이제 지배자본인 어떤 아까 봤던 김범석 의장, 사장, 회장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타격을 입는다는 거는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기업 활동에서 자본이 이득을 얻는 만큼 책임도 나누는 구조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태의 근원이 된 영국의 기업살인법. 이름이 살벌하죠. 기업이 살인한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도 입안 당시 법안 처음 만들 때에는 매출액의 10%를 이제 최대 과징금으로 정했지만 최종 입법될 때에는 과징금이 50억 원 이하로 줄어들었다. 되게 후퇴한 거죠. 연매출 수십조 원인데 겨우 50억 원이면 그냥 껌값이지. 10,000분의 1에 불과한 돈이다. 1억 원을 버는 사업자가 벌금 10,000원 내는 거다. 그럼 벌금 내고 말지. 그러면 이제 벌금으로 사람 노동자들을 제대로 안전장치 안 시키고 그런다는 거잖아. 그게 더 이게 더 벌금 내는 게 더 이익이니까. 재계 기업계죠. 기업계는 그조차 유례없는 과잉입법이다. 기업을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이거는 이런 상황을 비춰보면 이건 엄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엄살. 하지만 매출 비례 과징금 제도는 국내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다. 이게 아예 없는 건 아니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법을 위반한 페이스북은 인터파크는 이 정도 과징금을 받았다. 같은 위반으로 유럽연합은 페이스북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2조 원 과징금 검토 중이고 미국은 이미 6조 원 과징금 부과했다. 하지만 사상 최고 주가를 돌파한 페이스북의 기업 활동이 위축되었다는 징후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오버한다는 얘기죠.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무제한의 매출 비례 과징금을 물리는 한국에서
기업의 무제한의 매출 비례 과징을 물린 한국에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거나 참사를 일으킨 기업이 정액형 벌금 한 50억 얼마 낸다면 법률관 형평도 맞지 않는다. 맞지 않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례없는 과잉 입법인 게 아니라 2차 산업에 기반한 군 대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유례없는 과잉 보호를 받는 것이다. 거꾸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기업보호법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 벌금 맞으면 과징금 맞으면 아이고 야 이거 장난 아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더 강화할 텐데 그게 아니라 총액 얼마 50억 원만 최대 50억 원만 내면 돼. 그럼 사람이 죽으나 다치나 신경 안 쓴다는 거지. 내고 말지 뭐. 안전을 별로 소홀히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되니까 50억 원 내면 되니까 제대로 안 하는 거지. 타인에게 해를 입힌 개인은 한도 없는 배상 책임을 진다. 한도가 없다. 배상 책임을 진다. 흔히 금융치료로가 불린다. 한국의 금융치료 기법은 주로 기업이 노동자에게 구사한다. 파업이 발생하면 기업 노동자가 임금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파업을 하면 파업권 여러분 불법이 아니에요. 파업을 하면 기업은 매출에 비례하는 손해액 배상액을 청구해요. 반환 노동자들을 치료해 왔어요. 그러니까 재가를 물리는 겁니다. 재가를 물린다. 일 개인에 불과한 노동자에게 손해액 100억 원을 때린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많아요. 쌍용차 노동자 이런 분들은 때리면 누가 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파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용인하면서 어떻게 기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거꾸로는 왜 안 되냐고요? 이러한 문제 제기를 이 분은 손아람 작가님은 하고 있는 것이죠. 로켓 회피를 시도하는 기업에도 이 치료법은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원안대로 과징금을 내야 했다면 쿠팡은 1조 원 이상 이번에 벌금을 물 수도 있었다. 그럼 이 1조 원들은 이제 다 노동자들을 위한 걸로 다 되는 거니까. 쿠팡 같은 대기업이 줄줄이 망할까봐 걱정할 이유가 있었을까? 기업인들은 회사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치료법을 반태산할 것이다. 그럼 누가 벌금을 내겠어? 차라리 안전한 경영 방식을 하겠지. 그럼 이게 다 나와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의 후손들 이 안전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총액 얼마로 후퇴했으니 이건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 153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